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자, 월요일, 주말 보내고 나서, 월요일 출발은 좀 좋았습니다. 예, 출발은 좋았는데, 전강 후 야구로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음, 저는 그 차트를 볼 때,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 상승하는 주가는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주가는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은 최저점을 잡아야 돼요. 깨지지 않는 최저점. 그러니까 뭐 이럴 때처럼 최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주가는 뭐 다른 어떤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를 보냐면 어디서 최저점이 잡히는가 이걸 보는데요. 일단 지금 최저점이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206.27까지 최저점이 깨져버려서 금요일 날 저점이 207.56이었거든요. 네, 206.27로 소폭 이제 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이 저점이 좀 깨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좋았던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전일 고점을 돌파를 해서 좋은 면도 있고, 이 저점이 깨져버려서 나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 거죠.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상당히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내릴 수는 있어요. 내릴 수는 있는데 여기가 지켜져야 된다. 예. 근데 지금 하방 그 뭐랄까 지지가 너무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슉 밀려버리죠, 그냥 슉 하고 밀려버리죠. 어 그래서 이전 저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매물대가 이렇게 이 매물대 정도에서 지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이제 바닥 매물대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라도 예.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돌파가 돼야겠죠. 여기가 좀 지켜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두고 봐야겠는데 최저점이 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것을 이렇게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담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디서 이제 최저점이 더 이상 깨지지 않는지 그러면서 전 고점을 돌파를 해 나가는 이러면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금 테슬라 보면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라는 것은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불확실성이 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어제 이제 AMD가 먼저 이제 무너졌죠. 자, AMD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아직은 뭐 좀 여유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무너지게 되면 이쪽으로 빠져버리게 되죠.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좀 골치 아프다. 음.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라인이 빠져버리게 되면
아, 조정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쪽으로. 지금 상승이 좀 높죠. 그래도 이렇게 상승이 높으면은 조정을 이렇게 이평선 속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속으로 조정이 좀 예상이 좀 되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좀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렇고 엔비디아는 지금 실적 발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것 같고, 근데 테슬라는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급등했던 빅테크들이 좀 어, 약간 좀 이제 저항을 좀 받고 있죠. 쉬어가는 모습을 하루 보였습니다. 아직은 이제 5일선 위에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직은 뭐 속단하긴 이르다. 음. 자,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요. 나스닥이 이제 뭐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잠깐 쉬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깨트리고 내려오면은 좀 그때부터는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깨트리고 내려오더라도 다시 또 회복시키면 되는데, 예, 아직은 뭐, 예, 견조하다. 음. 그래서 이 상승 랠리가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될까? 이제 그거를 이제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이렇게 좀 조정이 들어오면 또 골치 아파질 것 같고. 자, 사실 뭐 골치 아플 건 없어요. 예, 많이 올라간 종목이 조정한다는 것은 골치 아플 건 없고. 이제 문제는 테슬라입니다. 예, 어제도 이제 조금 초반에 이제 반등을 좀 하다가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좀 봤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괜찮아요. 예, 이 정도까지 내려온 건 괜찮은데 여기서 반등을 갔어야 됐는데 이렇게 무너져 버렸죠. 이건 지금 매우 뭔가 좀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밑꼬리를 달면서 전저점 부근에서 어떻게든 반등 지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 무너져 버렸죠. 어, 어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어떻게든 이제 노력을 하지만 밑꼬리 달면서 노력을 하지만 이런 경우에 반등을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너무 그런 모습이 좀 없고 좀 약하다.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예.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보고 현 상황이 이렇구나. 예, 현 상황이 이렇구나 하고 이제 그 상황 인식을 하는 거 자체가 이제 좋겠죠.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또 언제 또 이제 반등할 때도 있어요. 어제 이제 장 초반처럼 어제 이제 어떤 찬스가 왔는데,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은 좀 교활하다. 교활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좀 안 좋아요. 예. 음,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수익이 나야 돼요. 수익이 나야 되는데 저는 이 테슬라에 지금 단타 세력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타 세력이 많다라는 것은 이제 나쁜 상황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좋은 상황인 게 뭐냐면 하방 하방이 지지가 될 거다라는 것이 어떤 이런 믿음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어 하여간에 그러니까 이 하방 지지에 대한 믿음이 강하니까, 예. 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바닥에서 매집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 이제 쭉 상승을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음. 근데 그냥 이렇게 가버린다. 그러면은 단타하기가 어렵죠. 예. 근데 테슬라는 지금 단타 천국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타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해 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쭉 잘 올라가고 있죠. 이게 딱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아 수익 실현 기회다.' 근데 여전히 지금 개미들은 뭔가 돌파됐다 하면 되게 가서 매수를 잘해요. 그러면 단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집을 한 걸 갖다가 팔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시 바닥에서 잡으면은 또 반등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빠지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고 그럼 또 반등 나오면 개인들이 와서 엄청 사거든요. 거기다 대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완전 단타 천국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쪼끔만 인제 수익이 나면 팔아 버리고 근데 그 물량을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상승할 때 보면 기관이 물량을 딱 받아 버려야 돼요, 여기서. 내려가지 못하게. 예. 그리고 기관이 계속 연일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이것이 인제 보면은 과거의 흐름이에요. 이제 과거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자 여기 인제 그 30 일인데 이때도 뭐 단타가 많긴 많은데요. 이렇게 인제 주가가 인제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하죠. 이렇게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밀어붙여 버리죠.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나오는 물량을 바로바로 받아 버리는 거죠, 그냥. 예. 특히 인제 이런 모습에서 보면은 여기서 매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막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물량을 받아 갖고 바로 밀어 올려 버리죠. 어 근데 지금 모습이 어 굉장히 그 어떤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려고 했던 찬스가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취약한 모습을 많이 이제 보게 됐다. 네. 근데 이런 흐름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난 이 10월 말 이 모습을 보시면은 흐름이 바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 모습을 잘 이제 포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좀 많고 하나 인제 위로할 만한 것은 뭐냐면 쪼끔 인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인제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싹 돌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하락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여기에 인제 매물 공백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겠는데 인제 과거 인제 한 7 개월 전, 8 개월 전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그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단타가 너무 심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인제 그럴 수 그도 그러 이해는 돼요. 예. 왜냐하면 단타 세력이 와서 지금 돈 벌기가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은 팔고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그분들이 지금 수익을 너무 많이 잘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떨어졌을 때 사고 그러면 또 반등이 또 나와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파가 되는 것 같아서 가서 사시는 분들이 살 때마다 고점에 물려버리는 상황이 인제 발생이 돼 버리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저점까지 깨져 버리는 상황이 되면은 그다음에는 인제 미증유의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유라는 것은 이제 forward라기보다도 그러니까 uncertain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예. 그래서 돌파 시 사신 분이 계신데 전저점이 깨져 버리는 상황이 오면은 손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테슬라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불확실성. 예. '과연 요번 실적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불확실성 있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견고하게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자, 게리 블랙 트위터 저번에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 발표. $7,500 보조금. 네. 자, 이거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는 됐고, 좀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사이버 트럭이 주가 상승 견인에 어떤 효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버 트럭 출시가. 그러니까 원래 주가라는 것은 이제 미래 가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로버트 시연 동영상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미래에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이버 트럭도 출시를 했고, 로버트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미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미래 가치가 주가 상승을 견인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FSD 이제 릴리즈 어제 조금 뭐 릴리즈 됐다는 뭐 소문이 있던데, 그런 것도 초반 반등이 조금 영향을 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고, 근데 이 베타 릴리즈는 사실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뭐 구독 서비스를 한다던가 이런 뭔가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릴리즈만 한다. 그러면 뭐 별거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메가팩 매출은 이제 저거 지난 분기보다 뭐 증가를 할 것 같은데 이제 실질적인 것은 실적 발표를 까봐야지 알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218만 대 가이던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20만 대 정도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안심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 이게 뭐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 그리고 모델 2, 이것도 좀 그런데요. 뭐냐면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모델 2 이게 어떤 발표회를 한다. 그러면 이게 빠르면 2년 걸리죠. 출시가 하려면. 사이버 트럭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발표를 하고 한참 뭐 2년, 이게 또 지연이 되고 3년 이렇게 걸리게 되면, 그리고 이제 하도 이제 속아가지고 뭐 이번에도 뭐 모델 2를 뭐 연말 안에는 뭐 출시를 하겠다.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델 2 같은 경우 사이버 트럭은 문제가 없었는데 모델 2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모델 3와 Y의 고객들을 좀 뺏길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제 의문점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이제 공장이 충분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멕시코 공장이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면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 멕시코 공장이 한 2달 뒤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된다. 라던가. 그러니까 멕시코 공장이 이제 거의 완공이 돼서 멕시코 공장이 완공 이제 기념식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델 2를 꺼내서 자 이제 이 모델 2를 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겁니다. 라던가. 사실 근데 모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보다도 저기 이제 중국이나 인도 이런데,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많은데, 그리고 이제 좀 저렴한데 그런 데가 이제 타깃이 돼야겠죠.
그래서 상하이 공장에서 이제 모델 2를 막 집중 생산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냥 엄청 뿌려서 파는 거죠. 중국하고 유럽 같은데 유럽도 이제 소형차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좀 이런 것이 다 뭐 되고 막 뭐가 되려면은 앞으로 한 2-3년 걸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로버트도 그렇고 막 2-3년 한참 걸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좀 당장 주가가 반등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아담 조나스도 예, 올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역시 주가는 호재 반발. 호재가 자꾸 나오면 막 올라가고, 호재가 막 나오면 올라가고, 악재가 나오면 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딴 거 없어요. 이제 호재가 나오면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가 지금 약간 좀 그러니까 불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어, 조금 약간이라도 근데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하이랜드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하이랜드 모델 3의 판매가 이게 어떻게 됐는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뭐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단순한 생각인데 미국에 지금 모델 3 하이랜드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가격 차가 뭐 얼마 안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구형 모델 3 있죠. 현재 팔고 이 구형 모델 3가 그러니까 하이랜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형 모델 3가 지금 막 몇만 대씩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요번 하이랜드 모델 3 보니까 유리도 두 겹으로 달았고 막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델 3의 구입을 딱 멈춰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곧뭐 한두 달 사이에 나올 상황이고 뭐 미국에는 출시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럼 모델 3의 판매량이 뚝 떨어져야 돼요. 누가 이거 사겠어요? 근데 지금 이걸 막 사고 있다, 엄청나게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판국인가? 네. 특히 이제 미국이 시장이 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일주일 전인가부터 지금 미국에 하이랜드 3가 이제 출시가 된다. 그럼 그 이야기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장에 1월 달에 지금 구형 모델 3의 판매량이 뚝 떨어졌어야 된다. 예. 그러면 이거 이제 1분기 실적 되게 안 좋을 거거든요. 왜냐면 공백이 생기니까 판매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내 판매량은 이제 중국처럼 잘 집계가 안 되니까 좀 많이 궁금해요. 음.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하이랜드 이제 이게 팔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마진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지금 복잡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시장에서는 마진 16% 정도만 돼도 이게 선방한 거다. 어, 선방이라고 이제 본다.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 판국인지 예. 실적 발표를 좀 까보고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해 줄 것인가 아니면 찬물을 끼얹어 버릴 것인가. 네. 뭐 올해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해버리면 또 복잡합니다. 올해 뭐 자신 있습니다. 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막 다시 이제 실적이 회복이 되고 막 모델 3도 막 팍 팔고 막 자신 있습니다. 얘기를 자신감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솔직하게 또 올해 뭐 좀 그다음에 이제 그 올해 뭐 몇만 대 생산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그냥 뭐 한 몇 프로 정도 성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딱 부러지게 뭐 220만 대 뭐 이런 얘기 뭐 215만 대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뭐 작년 대비 한 30% 정도 생산량이 좀 나갈 것 같은데 시장이 어떻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여우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정직하게 얘기하지 말고. 자, 그래서 지금 24년 들어서 계속 힘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처럼 뭔가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잡아채는 추세를 딱 반전시키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주가에서도 이제 빠른 어떤 지지, 강력한 지지가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확실한 것을 기다리고 있구나. 확실한 걸 이제 지금 확인하고 싶어 한다. 내려왔을 때 그냥 저가 매수 기회네. 조금 반등하네 가서 막 타야겠다. 이렇게 되지를 못하고 좀 확실한 것을 보고 살려고 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제 완전 도박이에요.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이 무서운 음봉에 밑꼬리에 가서 사면은 성공하면 큰 수익이 나지만 실패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랬는데요. 완전 도박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수익 나지만 그래서 이제 도박을 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좀 도박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사람들이 이제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무섭게 이제 이걸 당해 보니까 몇 달 당해 보니까 이제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고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실한 걸 좀 보고 확인하고 사야겠다. 어, 이런 생각들을 저만 하는 걸까요? 네.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사람들이 어제 주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니까 적극적인 매수가 좀 못 들어오고 있구나.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